안녕하세요. 당기다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소식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식탁 위에 매일같이 오르는 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어제 저녁에 드신 그 따끈한 밥 한 공기, 그 밥이 어쩌면 지난 40년간의 기술 종속을 끊어내고 마침내 패권을 거머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한때 우리 부엌의 로망이자 뭐랄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던 일본 기술의 상징. 바로 그 코끼리 밥솥. 하지만 이제 그 거대한 코끼리는 K-밥솥의 멋진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K-밥솥이 어떻게 기술의 본고장인 일본의 심장부를 뚫고 밥맛의 기준을 새로 썼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 뒤에 가려진 우리의 조금은 씁쓸한 자화상은 무엇인지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역전 드라마의 1막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을 한 30년 전으로 휙 되돌려보죠. 그때 우리 주방을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지배했던 건 바로 일본에서 온 코끼리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친척 손에 어김없이 들려있던 그 큼지막한 박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조지루 씨. 우리에겐 코끼리표로 더 익숙했던 바로 그 밥솥이었죠. 당시 국산 밥솥은 솔직히 반나절만 지나도 밥이 누렇게 뜨고 냄새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 밥솥은 무슨 마법처럼 하루가 꼬박 지나도 갓 지은 듯 윤기가 자르르 흘렀으니까요. 이건 뭐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밥을 짓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선진국의 상징이었고 또 우리 어머니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죠.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유럽 명품 가방 하나를 떡하니 들여놓은 것과 같은 그런 위상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 다니는 사원 한 달 월급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지만 기어코 사서 부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이죠. 그 코끼리가 우리 부엌을 영원히 지배할 거라는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기술을 부러워하면서 흉내내기에만 급급할 때 한국의 한 기업은 전혀 다른 길을 파고들기 시작했거든요. 잠깐만요, 진행자님. 그럼 좀 이상한데요? 방금 일본 기술이 그렇게 압도적이었다면서요? 아니 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판을 뒤집을 수가 있었던 건가요? 뭔가 비장의 무기라도 있었던 건가요? 이야,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비밀병기가 이 슬라이드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본은 밥알이 하나하나 날 살아있는 그런 고슬고슬한 밥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솥 전체를 통으로 가열하는 IH 기술에 집중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인의 입맛은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찰기가 자르르 흐르고 입안에 착 감기는 쫀득한 밥을 사랑하죠. 바로 쿠쿠가 이 입맛의 차이라는 본질을 파고든 겁니다. 일본의 IH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압력솥의 원리, 즉 초고압력을 더해버린 거예요. 압력으로 물에 끓는 점을 100도 이상으로 확 높여서 쌀의 전분을 완벽하게 호화시키는,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밥맛을 창조해낸 거죠. 와, 기술을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입맛의 차이를 공략하다니 이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진행자님,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그 코끼리의 본진, 일본 시장에서도 먹혔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자, 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2026년 1분기 일본 전자제품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요도바시 카메라, 빅카메라 같은 대형 양판점의 프리미엄 밥솥 코너에서 무려 35%를 한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우리가 줄을 서서 사오던 그 코끼리 밥솥이 이제는 우리 쿠쿠 밥솥 옆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역전극이 아닙니다. 팩트는 더 강력하죠. 쿠쿠홀딩스는 2025년에 매출 1조 2천억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쿠첸과 함께 95%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이건 역전을 넘어선 완벽한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 현지의 반응은 더 뜨거운데요. 오사카의 주부 사토 씨의 말입니다. 대대로 코끼리 밥솥만 썼는데 한국 여행에서 사온 쿠쿠 밥솥으로 지은 현미밥을 먹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압력이 강해서 잡곡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요. 기술의 우위를 소비자가 직접 인정한 셈이죠.
흐름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매니저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은 일본 관광객들이 카트에 밥솥을 1인당 2대씩 싣고 갑니다. 미리 예약을 걸어둘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K밥솥은 단순한 가전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쿠쿠가 맛있는 밥을 시작합니다. 이 정겨운 음성 안내가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힙한 K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마침내 우리는 코끼리를 사냥하고 호랑이, 타이거까지 길들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실 겁니다. 통쾌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밥솥 기술을 보유한 종주국, 대한민국. 정작 우리 집 식탁의 풍경은 과연 어떨까요? 여기에는 아주 기묘하고도 씁쓸한 햇반의 역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참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죠. 혹시 집에 최신형 밥솥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 한 달간 그 밥솥으로 흰쌀밥을 과연 몇 번이나 지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가정에서 이 100만 원짜리 최첨단 기계는 보시는 것처럼 갈비찜이나 구운 계란, 심지어 카스텔라를 만드는 만능 요리기구로 더 자주 활약하고 있을 겁니다. 밥 빼고 다 만드는 요술 냄비가 된 셈이죠. 밥 짓는 기술은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는데 정작 우리는 밥을 잘 안 해먹습니다. 2030 세대는 편의점에서 즉석밥 싸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는 걸 더 익숙하게 여기죠. 세계 1위 기술로 지은 밥맛을 누릴 시간에 차라리 10분이라도 더 자고 출근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겁니다. 삼겹살 한 번 외식하는 비용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100만 원짜리 밥솥은 사는 기이한 소비 패턴.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주방의 현주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코끼리 밥솥을 등에 지고 들어오면서 선진 기술을 동경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의 본고장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기술 수출국으로 이 K밥솥의 위대한 역전서사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사의 눈부신 압축판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는 밥솥의 취사 버튼 한번 누를 여유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밥맛을 만들어낼 기술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는 그 밥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 음미할 시간과 여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이 K밥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역설 뒤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당귀다TV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